그리고 기술적으로 중요한 라인대가 그냥 딱 선을 그어보면 여기에요. 여기. 왜? 암흑기예요. 뭐가 더 많아요? 정배열인 구간보다 역배열인 구간이 많아요. 즉 큰 추세가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뭘 베팅을 해요? 이런 자리에는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좀 잘 눌림을 잡았을까? 특히 이제 스펙주 같은 경우에요.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시면은 수년간 검증을 통해서 틱 차트에서 가장 알맞는 추세 지표. 어떻게 이런 눌림 공략하고 챙기고 이런 요런 눌림을 어떤 기준으로 봤을까? 제가 보고 있는 지표를 설정을 해서 틱 차트를 보시고 네, 반갑습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을 어떻게 접근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좀 매매를 했는지 매매 타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남북 경협이라든지 방산, 재건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장전에 또 다른 후보인 바이든 곧 사퇴 결정할 수 있다. 해리스 대체 가능성이라는 장전 뉴스가 있었고요. 과거에 해리스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 네이버에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마리화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니라 여기도 말씀드렸죠. 저도 먼저 차트를 보고 이게 왜 올라갈까? 혹시 이것과 관련된 어떤 호재 뉴스가 있을까? 해서 역으로 찾아봤었습니다. 보시면은 뉴스를 못 봤더라도 화일약품이 시가가 1.69% 출발을 했고요. 거의 뭐 3분 만에 정적 발동이 됐어요. 시가부터 해가지고 10% 이상 상승하면 정적 발동이 되죠. VI. 오성첨단 소재도 시가가 4.19%였어요. 전날 시간에서는 올라간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갭을 띄우고 이것도 시작과 함께 상승을 하더라. 전날 시간의 상황까지도 아무 반응이 없었던 흐름이었는데 이 시가가 이렇게 갭 상승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갭 상승 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작과 함께 매수세가 붙으면서 상승을 했잖아요. 만약에 오성첨단 소재밖에 없었으면 제가 캐치를 좀 더 늦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일약품이 정적 발동이 됐어요. 저는 여기 보시면 이러한 검색기를 실제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뭐 레드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정적 발동 검색기를 하나를 켜놓고 봐요. 그러면 장중에 정적 발동이 된 종목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화일약품이 빠르게 정적 발동이 되는 걸 검색기로 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에 새롭게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화일약품과 오성첨단 소재 그리고 우리바이오. 그리고 나서 찾아봤어요. 당시로 돌아가보면 마리아나로 치니까 마리아나 관련해서는 크게 뭔가 뉴스는 없었어요. 뉴스는 없었고 최근에 트럼프가 핫했기 때문에 트럼프 마리아나라고도 쳤는데 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마리화나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바이든 관련해서는 이렇게 과거에 마리아나 관련해가지고 좀 긍정적인 합법화를 추진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지금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7월 19일 장 전으로 가볼게요. 장 초반으로 보시면 바이든 사퇴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체 후보 가능성, 해리스가 보입니다. 해리스에 집중되는 시선, 바이든 곧 사퇴 결정할 수 있어, 해리스 대체 가능성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해리스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을까? 해리스 마리화나라고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이제부터 또 이제 중요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놨어요? 장 초반 정적 이후에 사실 이게 대장이었어요. 장 초반에는 이게 먼저 정적이 발동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화일약품은 일봉 차트가 역배열이고 기술적으로 매력 있는 자리로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물론 무조건 역배열이라고 해서 그날 뭐 급등을 하지 못하냐, 대장주가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분봉의 움직임 보시면 반짝하고 그 이후에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 그 다음에 오성첨단 소재는 장 초반 반짝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상승폭이 컸고 일봉 상황에서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세력선을 갭으로 돌파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가 기준으로 하면 두 번째로 높게 출발을 했고요. 하지만 그 이후의 모습은 뭔가 화일약품과 오성첨단 소재보다 약했지만 이거 반짝하고 쭉 빠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바이오는 계속 치더라고요. 뭔가 고점을 이전의 고점을 한 번, 두 번 계속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모습을 분봉 상황에서나 일봉 상황에서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주목을 했고 결국에는 우리바이오를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일단은 HTS로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약품 차트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전의 차트로 돌아가 보면 매력이 없죠? 쳐다볼 필요도 없는 차트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빠지고 있는, 저점을 낮추고 있는 그냥 역배열 하락 추세. 암흑기가 더 길죠.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생명선 아래로 들어갔을 때 주가가 역배열일 때 제가 이렇게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암흑기. 보시면 상승 추세라면 이 암흑기가 짧아요. 없거나
예를 들어서 잘 나가고 있는 펩트론 보세요. 자, 지금 정배열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짧습니다. 자, 요 구간을 거치고 나서 계속 암흑기 없이 쭉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화일약품은 암흑기가 아닌 곳, 요런 자리들이 짧아요. 짧고 오히려 요게 더 길다. 요것만 보더라도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화일약품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성첨단 소재는 특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세력선이 어떤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었냐면 요 영역대에서 위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식다가 요 세력선을 갭으로 돌파를 했어요. 제가 특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죠.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요 자리 앞쪽에 좀 저항을 받았던 자리, 요 꼬리를 한번 무시하고 보면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장 초반에 이게 한 1550원입니다. 1550원이면 여기 3분봉이거든요. 요 정도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분봉 상황에서 요 구간, 그 다음에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이 뭐다? 일봉 상황에서 좋은 자리, 저항받았던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예요. 요 자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결국에 이제 요 자리는 우리바이오가 대장주였고, 대장주가 상한가를 향해 가면서 이제 후발주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오성첨단 소재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을 했던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세력선이 밑에 깔고 있어요. 이미 세력선 위에 형성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중요한 라인대가 그냥 딱 선을 그어보면 여기에요. 여기. 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반짝했다가 주가가 밀렸어요. 여기서. 그리고 저항을 받았고, 그리고 저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 구간이 앞으로 돌파를 해야 될 중요한 자리인데, 이 나중에 이 급등하고 나서 제가 뭐 매매도 하지 않고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 초반에 어떤 과정을 겪고 이 종목을 왜 집중했는지 이런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장 초반에는 지금 한 3,250원이면 요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캔들이 이만큼 올라갔었더라도 지금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흐름이다. 돌파 흐름이다. 라는 걸 지금 이 일봉 차트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 그리고 돌파 지지 저항입니다. 다른 게 뭔가 있다면 그거는 다 그냥 뭔가 그럴싸하게 이름을 바꿔서 좀 설명한다거나 뭐 그런 것일 뿐이지, 결국에는 돌파 지지 저항 추세예요. 추세. 그래서 우리 바이오가 왜 기술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었는지, 또 좋은 모습이었는지 좀 설명이 됐을 거다라고 봅니다. 제 기본 강의, 어떤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요거 투자와 트레이딩의 차이, 오일성과 생명선에 대해서, 그리고 추세, 돌파, 지지, 저항, 요거에 대해서는 영상을 다 올려드린 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얘기, 그리고 과거에 올렸던 영상이라든지 앞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 제 기본 강의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히 학습하신 분들, 이미 수강하신 분들은 딱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제가 딱 말씀드리면 못 봐서 그렇지 그냥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우리바이오가 매력이 있었는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특별강의 맥점 라인 때, 요 라인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아까 첫 번째는 설명드렸고요. 지지와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이미.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요때 상승을 하고 또 생명선 지키고 갔어야 됐죠. 생명선을 지키지 못했던 라인이에요. 요 자리가. 결국에는 이 금요일날 모든 라인들, 결국에 우리바이오가 다시 달려 나가기 위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올라서야 할, 돌파해야 할 정말 의미 있는 기준들을 다 뚫고 올라갔다라는 점, 그게 장중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트레이딩과 투자는 다릅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차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특별 강의 때 맥점 라인 때도 요 구간이었어요. 요 구간을 이렇게 소화하고 있는 과정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는 계속 눈에 들어온 거예요. 요게 결국에는 거래 대금이 2천억 터졌습니다. 2천억 터졌는데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100억에서 뭐 200억, 300억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자리서부터 이제 집중을 했고,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요 구간을 잘 소화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 만약에 이제 교육방을 진행을 하고 있었더라면 요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뤄서 좀 설명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의를 하고 2주 동안 교육방을 통해서 핫타임 위주로 한다고 하지만 뭐 컨디션 괜찮고 하면 거의 뭐 풀타임으로 할 때도 있죠. 그날의 특징주, 주도주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매매 복귀 빠르게 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또 드린다거나, 강의 때 다루는 내용에 들어맞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말씀드린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패턴, 결국에 어떤 과정을 아래에서 소화하고 쭉 시세가 나왔는지도 꼭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박스권이 흔들고 어떻게든 흔들었지만 주가가 빠지지 않고요. 중요한 전일종가 시가 위에서 계속 놀죠.
그리고 베팅했다가 비중 줄였다가 베팅을 해가지고 쭉 끌고 갔고요. 요때 비중 실고 쭉 상승 추세를 즐겼고요. 요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짧게 손절하고 공략해서 짧게 먹고 그 다음에 요 구간이 또 핵심이네요. 요 구간 요것도 조만간 제가 아마 특별 강의 끝나고 나서 지금 강의 하나를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수식으로 왜 강조가 됐는지 레드불 수강하신 분들은 딱 보일 텐데 분봉이라든지 텍차트 정말 데이트레이딩 단타 심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강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물량을 거의 다 좀 챙겨주면서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3분봉으로 요 정도 올랐을 때는 제가 3분봉을 봅니다. 주가가 한 20% 정도 올라간 위치에요 이미. 그리고 나서는 이제 3분봉으로 암흑기를 한 번 거치고 두 번 거치고 요거는 20%대 영역에서 행보하는 박스권을 그리는 패턴이 나온 거죠. 그리고 요 자리에서 왜 기가 막히게 어떻게 좀 베팅을 했을까? 그게 바로 이제 요게 이제 주요했던 겁니다. 이런 시그널들, 이런 상승 시그널이 보였고 베팅을 했고 이제 슈팅이 만들어져서 상한가까지 분할 매도를 하면서 남아있는 물량에 또 월요일장 또 대응을 해주고요. DX, VX도 좀 매매를 했었는데 요 자리에서 왜 베팅을 했느냐, 그게 요때 딱 보시면 또 시그널이 딱 보이죠. 요게 바로 이런 시그널입니다. 요 자리에서 딱 시그널이 만들어지죠. 시그널을 확인하고 베팅을 한 겁니다. 자, DVX 제가 이제 그리고 또 메디톡스라는 종목도 결국에는 3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3분봉으로 보면은 짧아요. 뭐가 짧다? 분봉에서나 일봉에서나 차트 보는 거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요때는 아닌 거예요. 이날은 메디톡스 매매 안 합니다. 왜? 이날의 시장입니다. 7월 18일 암흑기예요. 뭐가 더 많아요? 정배열인 구간보다 역배열인 구간이 많아요. 즉 큰 추세가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뭘 베팅을 해요? 이런 자리에는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요 시가부터 끼를 부렸네요. 우리바이오나 오성천연소재 활약품처럼 끼를 부렸고 요 앞쪽에 암흑기 뜬 자리를 그냥 한 방에 먹어버렸네요. 저는 여기서부터는 메디톡스를 보진 않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3분봉인데요. 또 차트가 예쁜 종목이 있고 또는 지저분하게 흘러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모든 종목을 다 매매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모든 종목에 들어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기준에 맞는 종목만 찾아서 매매하면 돼요. 그게 또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매매를 하다가 뭔가 흐름이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기준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아. 그럼 당장 나오세요. 모르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보는 지금 생명선에다가 선을 긋고 있어요. 3분봉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살짝 흔들었지만 바로 또 이겨내면서 앞쪽에 고점을 뛰어넘는 자리에서 제가 베팅을 했을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슈팅이 쭉 이어져가지고 이 정도 구간에서 좀 챙겨주고 나왔다. 메디톡스 여기 밑에 있네요. 아마 특별 강의 이후에 제가 이제 틱차트에도 제가 정말 수년간의 검증을 통해서 보는 이제 지표를 설정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추세 지표와 어떤 라인들을 긋고 보는지, 그 다음에 이제 분봉 상황에서 이제 거의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저뿐만 아니라 저는 강의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강의를 수강하신 많은 분들이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제 어디서 주식을 배웠냐, 자신있게 여기서 배웠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으면 좋겠거든요. 분봉 상황에서 생명선 지뢰 시그널과 그 다음에 요 시그널을 추가를 하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도 얼마나 좋아요. 이런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드리고 실전 사례들 다 살펴보고 그리고 교육반 때 데이트레이딩 단타 심화 과정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심화 과정으로. 데이트레이딩 단타를 안 하시는 분들, 스윙을 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장중에 딱 어떤 시간을 내서 MTS도 다 이런 것도 세팅을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시간을 내서 30분이더라도 이렇게 실제로 매매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수강을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지만 장중에 대응이 어렵다거나 그런 분들은 전혀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자리들만 보고 기다렸다가, 트레이딩은 기다렸다가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놓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보내줄 땐 보내주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 때마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매매 복귀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이렇게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라파스만 보고 영상 마칠게요.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매매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사실 요것도 시그널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분봉 상황에서 요 시그널 있죠? 시그널
이런 시그널들. 그래서 그런 시그널들을 보고 생명선이라는 기준을 보고 베팅을 해가지고 슈팅 나와줄 때 3% 이상에서 챙겨주고 공략해서 또 3%대 챙겨주고 공략했다가 지지부진해서 또 잘랐다가 공략했다가 또 자르고 생명선 구간에서 또 계속 봤다가요. 저는 나중에 이 구간에서는 수익을 내지 못했고 지키는 데 주력을 했고요. 왜냐면 차트가 그렇게 갔으니까.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요때 정리를 한 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 요 자리에서부터는 매도의 영역이지 매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요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나왔고요. 그 이후에 라파스는 바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쭉 빠지고 뭐 이런 과정을 겪고 반짝 올라오는 구간도 있었지만 중요한 시가와 전일 종가를 결국에 이제 오후장에 하향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고 시간에서도 이제 좀 빠졌습니다. 물론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개파락하고 또 다시 한번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조정받고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이 영상 참고하시고 자기 주도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강의 좀 몇 부분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틱차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안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좀 잘 눌림을 잡았을까. 제가 최근에는 저장을 시킨 게 많이 없는데 특히 이제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시면은 수년간 검증을 통해서 틱차트에서 가장 알맞는 추세 지표 어떻게 이런 눌림 공략하고 챙기고 이런 요런 눌림을 어떤 기준으로 봤을까. 제가 보고 있는 지표를 설정을 해서 틱차트를 보시고 또 저는 이게 제가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구성이거든요. 위에는 이제 틱차트를 켜놓고 밑에는 이제 분봉을 켜놓고 봅니다. 분봉은 1분봉, 3분봉 정도만 봐요. 그렇게 하면 정말 단타 데이트레이딩 이렇게 좀 확률을 좀 높여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강의입니다. 틱차트 추세 지표 설정을 어떻게 하고 활용을 또 어떻게 하는지 교육방을 통해서도 계속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추세 눌림 기가 막힌 타점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제 우리 바이오 그리고 제가 이제 금요일날 매매했던 대표적인 종목들 좀 살펴봤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월요일장 준비 잘 하셔서 모든 분들 좋은 성과 수익으로 다들 마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